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가장 춥다는 대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밤새 눈이 엄청 와서 그야말로 뭐 오늘 출근길에 봤더니 겨울 왕국이 됐던데요. 그래서 이 노래 한참 들으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Let it go, let it go. Let it go. 어떻습니까? 네, 괜찮네요. 그만할까요? 진정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온 세상이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요. 하얗게 이거만 아니길 바랬어. 그래서 그 레디꼬만 안 하길 바랬는데. 제가 이 노래 할 때 멈추셨으면 하고 계속 제가 뭐 그렇습니다. 바람새. 예, 제가 뭐 그렇지 항상. 네, 예. 자 아무쪼록 출퇴근길에 안전 운행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김승재 아나운서가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예. 춥기는 춥지만 가장 춥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1년 중에 대한이 제일 춥다는 거는 중국 기준이라고 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소한이 제일 춥고 또 대한이 덜 춥다고 그럽니다. 예. 또 이런 말이 있대요. 소한의 얼음이 대한에서 녹는다. 어디서 그런 말 잘 듣나요? 이렇게. 네. 이게 추운 고비가 거의 다 끝났고 봄이 이제 오는 겁니까? 봄이 오는 거겠죠? 예. 네, 뭐 끝에 대한 끝에 양춘이 있다. 음. 이 고비만 넘기면 봄이 온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네, 이게 왠지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이게 또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제가 또 이 대본을 보면서 기상팀장한테 물어봤어요. 네. 어떠냐 그랬더니 오늘 낮부터 엄청 추워진대요. 그래서 낮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엄청 추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물론 이게 마지막 추위이기 때문에 이걸 잘 넘겨야 된다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역전 그랜드 슬램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 방송도 기분 좋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잡정보센터 어벤져스 특집으로 저희가 특별히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뭐 제 옆에 아주 뭐 세 명이 오랜만에 네. 또 정예 mem버가 나와서 든든하네요, 그죠? 네, 예. MC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어벤져스 쌤들 모셨습니다. 먼저 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커리어 칼리지 임소환 강사님 그리고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원래 일부가 왜 떨어졌나 토탈 컨설팅인데요. 예. 이번 주 출연자인 김용우 학생이 어제 저희가 얘기했듯이 오늘 오전에 삼화 알미늄 최종 면접을 보느라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어서 저희 뭐 게스트들끼리만 해야 되는데 용호 학생이 저희가 뭐 3일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21곳에 자기소개서를 냈는데 그중에 5곳 됐다고 곳. 했었는데 이 중에 한 곳이 아직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3아 알미늄이라는 곳인데 네. 쌤들 뭐 알고 있습니까? 3아 알미늄? 사마 알미늄을 제가 알지는 못했고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더라고요. 연매출도 꽤 한 벌어요. 1,000억이 좀 넘고 예. 신입사원 연봉도 한 4천 이상 주고 예. 그 왜 쿠킹 호일 있잖아요. 왜? 네. 그 주부님들 그렇죠. 하시는 이런 것들 만드는 아주 탄탄한 독과점 공급 업체여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네. 쌤은 알았어요? 기차 쌤은? 저도 알진 못했는데요. 이런 히든 챔피언들이 이제 많이들 경제학도들이 용호 학생이 이제 경제학도였는데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재 쪽으로 또 들어가게 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기업이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을 보니까 아마 그 용호 학생이 지금 아마 면접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경제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원자재 값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도 잘 살려서 이야기 좀 잘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근데 잠깐만요. 저기 우리 기찬 쌤 말이야. 아니 가슴팍을 좀 이렇게 클로즈 좀 해주세요. 예. 이럴 줄 알았어. 좀 봐봐요. 네. 지금 봤는데 저도 한마디 본인을 그려놨네요. 본인을 그려놨. 본인이 시대라서. 뭡니까 그거? 자기 PR 시대래. 방송 잘한다. 자기 PR. 그리고 이제 색깔별로 다 모아서 강의할 때 되게 요거만 저 불러. 되게 귀엽네 정말. 머리. 아 이거 기찬 쌤 얼굴 아니죠? 지금 깎아 밀어놨잖아요. 지금 밀어놨잖아요. 사마 알미늄 얘기도 미안한데요. 하여튼 뭐 이게 눈에 떠서. 탐나네 저거. 탐나죠.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하나 귀여운데. 만드세요. 민혁 쌤. 네, 아주 머리가 아주 그냥. 하던 얘기 계속 합시다. 예. 네. 사마 알미늄 뭐 아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사마알미늄 얘기보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가 어저께 바로 컨설팅을 했잖아요, 방송에서. 그래서 어저께 이 친구를 만났는데 선생님 저 여기 내일 이제 이 토를 컨설팅을 받고자 자기는 면접을 안 가겠다고 떼를 얘기했어요? 쓰는 거를 긋고 말렸어요. 작가님이랑 그래? 저랑 대기실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말은 그래요. 사마 알미늄이 뭐 탄탄하고 뭐 천억이고 알겠지만 저는 가고 싶지 않다. 대기업에 도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실제로 하던 얘기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좀 이 기업은 굉장히 이렇게 상하 조직 구조가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진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기업에 나를 몸담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본인이 하더라고요. 진취적이지 못한 걸 또 알았나 그거를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도 참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 대표적 마인드인데 지금 제 학생도 한국 콜마에 지금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기업이고 그렇죠.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그렇죠. 뭐 그냥 또 이제 주변인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또 경제인 아니고 그냥 뭐 부모님들은 잘 모르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지금 퇴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젯밤에도 저하고 막 통화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변 케이스들.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의 특징은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CJ, 롯데, 뭐 삼성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는 브랜드 가치에 굉장히 많이 매몰되거든요. 근데 사실 좀 기업 생활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성장 가능성이나 뭐 연봉이나 앞으로의 뭐 비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데 학생들은 너무 이제 그 자기 또래 문화에 좀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울었어. 나 위포트 다닌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 진짜로. 내가 어딘지- 포스코 다니다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나저나 너 뭐하니 요새 그래서 명함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시더라고. 엄마 그런데 에어포트 다니고 근데 이제 위포트는 뭐야 이제. 뭐 교보문고라든지 뭐 예스24나 이런 데 내 책이 나오니까 또 이제 빵끝.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 얘기라든지 주변 사람들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흔들리지 전 안 해줬으면 그래요. 좋겠어요. 그쵸. 우리가 저기 하다 보면 그때 뭐 히든 챔피언 기업 중에 제때 물류 이런 거. 근데 어른들한테 어디예요? 제때 물류. 야, 제때 공부나 좀 해. 이름만 할 수 있으니까. 또 괜찮아요. 그러지 그래 안 그래요? 방송 무지하게 열심히 하네. 아니 그래서 뉴스를 그렇게 해요. 아니, 뉴스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아주. 그런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쵸. 주변인들의 중요하지 인식 같은 거 말이야. 네. 아 근데 주변인들의 인식이 중요하죠. 근데 사마알미늄이 아까 뭐 연봉이 4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 돈을 따라가지는 말라라고 하지만 연봉 4천이면 웬만한 CJ 계열사보다 더 훨씬 웃돈 그렇죠. 주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꼭 중요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내가 뭘 원하는지를 따져보고 갔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개팅에서 어디 다니세요? 저 사마알미늄에 1억이 싫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연봉이 4천 얼마고 히든 챔피언 기업이고 그쵸. 이런 말 할 수 없는 부담감도 그쵸. 우리가 이해를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산업재 기업을 좀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제가 뭐 CJ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햇반을 팔다가 햇반을 잘 팔아요. 혐오해. 그럼 이제 햇반을 팔고 이제 다음에 뭐 다음 제품들을 팔만한 게 뭐 그다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알루미늄 포일을 이제 팔게 되면 이 알루미늄 포일이 지금은 이제 식자재라든가 포장재 재질로 많이 활용되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산업군에 쓰일 수 있는 기본 재료가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얻게 되면 또 추후에 내가 횡령이 될 수 있는 산업들이 넓어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장기적으로 보탬이 되니까 저는 용호 학생의 화이팅을 좀 빌겠습니다. 네,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민혁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이 시장이 알루미늄 좀 박이게 뭐 클것 굉장히 같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용호 학생 굉장히 그 칭찬하고 싶은 게요. 지금같이 이런 소위 구직 활동에 있어서 비수기 시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공채가 아직 진행이 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은 다 이제 뭐 토익이라든지 이런 스펙 쌓기 바쁜데 네. 본격적인 구직 활동을 안 하는데 이 학생은 어쨌든 간에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스스로 도전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칭찬할 만하고 이 회사가 또 사무실이 또 서울에 있더라고요. 역삼 그쵸. 쪽에. 네,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되면은 입사하는 쪽으로 용 학생이 좀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그 어제 면접할 때 이 세 분이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지 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봤어요 어제? 아니요. 안 봤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람 방송 보지 않습니다. 제 방송 엄청 보시잖아요. 특히 홍쌤 요즘에 걸 안 안 보세요. 보지 않습니다. 네. 그 들었어요? 네. 고종필 안 봐요. 가벼워 그 양반. 네, 고종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적극적인 네, 느낌이어서 열심히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조쌤하고 홍쌤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었었는데 어쨌든 뭐 이 기운을 얻어갔기 때문에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정말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네. 같이 한번 기도를 하면서 기도요? 기원 한 번씩 이 기운을 기원을 불교라. 기원을 이 죄송합니다. 기운을 몰아주기 위해서 우리 끝에 저기 면접 누구야? 잘 보기 어. 위해서는 송아 이렇게 했으면 쌤부터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이 딱 10시 10분 12초 지나네요. 지금 이제 딱 들어갔을 거예요. 10시 10분에 딱 오라고 했었거든요.
몰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들어갔을 텐데 마음속으로 굉장히 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생방송 보고 있겠네 또 이걸로. 그쵸, 그죠? 그럴 수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이 어저께 면접 저희 이제 대기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솔직히 될지도 몰랐다. 1차 면접에서 무슨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나왔는데 됐더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아무 말 대잔치가 어떻게 보면 합격의 포인트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용호 학생이 3화 알미늄 이렇게 가고 싶었던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뭐 본인이 뭐 우리 회사에 뭐 어떻게 하겠냐. 뭐 제가 뭐 10년 뒤에는 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뭐 이랬더니 아 그러면 10년만 다니고 그만둘 거냐 이랬더니 아 그러면 임원이 되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했대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냥 막 던진 이것저것 막 거예요. 던졌군요. 예. 이런 자세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합격점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편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민혁 쌤은 또 한마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용호 학생이 면접을 실제로 가본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저도 사실 뭐 임동환 강사님 말씀대로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경험치에 따라서 성과가 비례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본인의 평소 실력도 발휘를 못할 것 같아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면접을 예전에 보시면 포스코 좋을 것 면접 볼 때 같아요. 어떻게 해봤어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포스코 외에는 다른 회사를 쓰질 않았어요. 여기 저는- 된다. 저는 그냥 한 2년 정도를 준비를 꾸준하게 했었죠. 근데 그렇게 네. 하라고 하지 안 그러죠? 그렇게 학생들한테, 못하죠. 학생들한테는. 지금의 어떤 구직 시장과 그 당시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토익 점수로 뽑고 이랬기 때문에 전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저는 준비했군요. 그냥 될 거다. 자신감이 네. 근데 될 건데 이렇게 될 거다. 2년이나 죽어라 준비하신 건 왜예요? 오래 어차피 될 했네. 건데. 집에서 가까워서 집에서 한 집에서 번씩 가깝기 이상한 때문에 소리. 앞뒤가 다르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준비를 자, 잘 했죠. 네, 어떤 기찬 쌤도 걸 한 말씀 준비했어요? 해주세요. 뭐 기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뭐 기도할 만한 회사는 아니고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가 입사해도 용호 학생은 이제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뭐 이런 데는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용호 학생이 학점이 좀 낮거든요. 그래서 네. 보나마나 지금쯤 오늘 질문을 받을 텐데 또 거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좀 미진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좀 영업적인 자질을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네. 조금 가볍지 않았어요? 학생 이미지가? 저는 좀 가벼웠나요? 어땠어요? 저는 가벼운 거를 떠나서 뭔 소리야? 약간 어쩌라고? 이런 속에서 말이 자꾸 생각하니까 면접의 질문이랑 다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민혁 자기가 쌤이 네. 그때 자소서를 보고 되게 잘 썼다. 유일하게 칭찬을 해줬던 아, 친구긴 네. 한데 네. 그 자소서에 있는 내용보다는 네. 그 얘기했잖아요. 자소서에 기대감을 이미지. 하고 딱 봤는데 이미지가 이거 뭐지? 이거 같은 사람 만나라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그 얘기 해줬습니다. 좀 눈빛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약간 이게 눈빛을 이렇게 개슴츠레하고 있으니까 약간 좀 음흉한 느낌? 그래서 내가 그걸 좀 더 맑게 해라, 밝게 해라 얘기했었는데 지금 뭐 13분 됐으니까 뭐 열심히 보고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0분 동안 딴소리 하지 말고 뭐 할지 얘기 좀 해줄 걸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미안해요. 우리 좀 미안하네요. 가슴팍에 있는 까까홍에 너무 저기 네. 우리가 매주 네. 와서 아니 근데 또 김용호 학생이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게요. 원래 이번 주 학교 캠프를 참가하려다가 맞아요. 저희 잡정부센터의 방송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종 면접을 앞두고 어떻게 이 선생님들의 최종 컨설팅을 받은 거나 근데 마찬가지인데 이게 방송을 위한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한테는 뭐 한 번 나오고 말고 본인의 그 운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송 한 번 한다고 그래서 무슨 본인의 어떤 진로를 바꾼다거나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네. 어쨌든 굉장히 진솔되게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렸고 본인도 느낀 바가 많기 때문에 진로를 그러니까 좀 방향을 바꾼 거기 또 이기는 거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의심하지 마시고 저희 말이 맞다는 믿고 거를 좀 따라와 믿으면서 주시면 될것 따라와주시면 같아요. 좋을 저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좀 하고 싶은 예. 게 네. 그 우리 방송을 구직자분들도 보지만 그 왜 학교에 계시는 그 취업 그 상담관들 또는 경력개발센터에 계시는 그 교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좀 그분들이 좀 편하신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셨으면. 네,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가장 그 접근성 높게 방문하는 곳이 그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는데 가서 상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게 이제 그 선생님들은 저희처럼 뭐 어떤 학생들을 정말 많은 그 만나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력서만 보고서 너 토익 점수가 낮다. 아, 너 맞아요. 편입생이구나.
편입생임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왜 이렇게 낮냐 이런 식으로 스펙만 이제 그 점검을 해주다 보니까 이 지원자가 뭘 좋아하고 어떤 경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제대로 짚지를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을 좀 많이 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특히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왜 떨어졌나 특집. 네. 요거 아주 이거 너무 컨셉을 좋아.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네. 요거 한번 PD 계속 합시다. 어땠습니까? 좋다고 합니다. 예. 네. 자, 이번 주 이제 서론이 오늘 15분을 냈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를 해야 될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주제가 뭘까요? 오늘 아르바이트입니다. 지난주에 네. 못다한 얘기가 너무 많았던 아르바이트. 어떤 얘기를 네, 해주실까요? 용호 학생도 보면요. 1,700시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소서에 잘 녹여서 어떻게 보면 7,300시간. 아, 죄송합니다. 7,300, 1,700시간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니까. 7,300시간이었죠. 아니, 안 돼요. 네. 7,300시간. 그래서 예. 서류 합격률을 어떻게 보면 높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은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자소서에 어떻게 잘 녹이고 어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턴 못지않은 훌륭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예.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한 알바를 최고의 스펙으로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저희가 어떻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포장을 잘할 수 있는지 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쌤 저 기대돼요. 우리 제 친구기도 하지만 네. 학교 다닐 때 어떤 알바 했어요? 저는 아르바이트 많이 했죠. 저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거의 아르바이트밖에 안 한 내가 것 좀 같아요. 홍쌤이 부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 과외만 했었어요. 과외만, 네, 과외만. 과외 가지고 그때 저는 과외 꽂혀가지고 한 달에 과외 한 8개씩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당 얼마 받았습니까? 돈 엄청 받았죠. 그때도 과외비 한 40, 뭐 50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돈 다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여자친구 백 사주고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 당시에요. 어리석었었죠. 그분이 지금 저기 물론 아니죠. 부인분은 아니죠. 제가 이 소리 왜 하나 모르겠네. 그 여튼 근데 아내분이 그 중요했던 건 보시면 안될 뭐냐면 것 그렇게 처리 없이 살아오다가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학점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네. 저는 요즘 취준생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그 당시 때도 저도 원체 처리 없어서 대학생인데 제가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거 막 가지고 다 가진 것 같아 같은 계속 그러니까 저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외 아르바이트 제가 한 돈으로 차도 샀었고요. 그리고 차 가지고 여자친구하고 뭐 전국 돌아다니고 학점 관리 하지도 않고. 근데 어느 한순간 제가 4학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취업이라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이 이제 뭐 토익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토익 점수를 봤는데 토익 점수가 550이 나왔어요. 처음에 네. 성대생이었는데. 예, 지원 영어를 워낙 또 완하니까 과외는 이제 수학밖에 안 했고요. 그래서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을 맛봐서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외도 다 끊고 근데 이 얘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공부하기로 강연 맥도씨도 아니고요. 저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그럼 내 얘기도 들어줘. 한번 내 들을 얘기도 거야. 들어줘. 들을 거야. 들을 그래서 거야.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네. 저도 그렇게 전혀 못 모르는 상태에서 뛰어들었어요. 조 쌤이 아까 그 대학교 교육 어제도 제가 숙대 가가지고 교육하고 왔는데 예. 거기 앉아 있는 그 학생들 한 50명 중에 인적성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2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타이밍을 잡고 이 시즌에 들어와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저도 옛날 그랬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도전에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적성에 대한 그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군요. 참 그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 드네요. 두 명이 대단하네요. 인적성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두 명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또 알아보니까요. 시급이 가장 높은 알바가 뭐가 있을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위가 방문 학습지 알바로 평균 얼마예요? 시급이 17,397원이었고요. 주네요. 2위를 차지한 피팅 모델은 13,555원이었고 예. 또 3위는 나레이터 모델이 차지했는데 시간당 13,210원을 이건 제가 받는다고 그 합니다. 알고 있어요. 예. 네. 저번에 저희 할머니 네네. 입원하셨을 때 옆에 그 나레이터 모델분이 그 입원을 하셨는데 돈을 엄청 벌더라고요. 물론 예전 얘기지만 네. 지금은 더 벌겠죠. 그렇군요. 꽤 받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레이터 모델에 이어서 입시 보습학원 강사가 13,049원, 1349원. 예. 1349원. 그리고 외국어 어학원 강사는 1,284원이 각각 4, 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당 10,000원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교육학원 분야 카테고리 알바가 또 시급이 높다고 하던데 그렇네요. 이 방문 학습지 알바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거 많이 하나요? 그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조쌤은 뭐 했는지 좀 들읍시다. 저도 지난 뭐 엊그제 했어요? 말씀드린 네. 저도 이제 과외를 했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홍 쌤도 한 40만 원?
저는 근데 되게 많이 받았네요. 전저 정도까지는 받지는 못했어요. 성대나 외대나 뭐 레벨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공계다 보니까 아, 수학 수학이나 같은 거? 뭐 과학, 물리 이런 쪽에 오. 예, 강점이 본인이 또 있으니까. 영어였어요? 전 영어를 위주로 했었죠. 아, 그래요? 예, 주로 그랬고 학생들이 사실 이런 학습지 알바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이게 보급형으로 어떤 학생들이 좀 일반적인 케이스는 저는 일단 이게 아닌 것 주로 같고. 주부님들이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교원 그룹이라든지 뭐 재능 그룹 이런 데서 하는 뭐 구몬 학습지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이제 두 가지인데 정말 돈을 목적으로 하는 아까 홍기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정말 돈이 급해서 또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구직자분들이 이거 뭔가 좀 직무에 관련된 것들을 좀 찾기 위한 어떤 돈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도 자소서에 쓸 거리를 찾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요 지금 말씀해 주신 이윤정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구직자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라고 그나마 생각되지는 찾는다. 않아요. 그나마 이 중에. 찾을 게 없어요? 하나도? 제가 볼 땐 이 중에서는 좀 찾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이 듭니다. 비슷한 걸 뭘 많이 하냐면요, 학생들이 네. 삼성에서 하는 그 애들 과외시키는 알바가 있어요. 그 시급 15,000원 조금 덜 주나 이런데 그거를 많이 해요. 사실 이 방문학습지 알바나 이런 거보다 삼성그룹에서 지원하는 그 과외 알바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번에 그런 얘기는 했잖아요. 강사를 해서 내가 잘 가르쳐서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았다 이거보다는 그렇죠. 그걸 하면서 이제 뭐 그 회사의 어머니들의 임직원들, 원장이라든지 어머님들, 뭐 어머님들 그런 딜 같은 거. 그렇게 그런 것들을 풀어낼 이제 영업 쪽에다가 수는 있는데 네. 그것도 추천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그분이 굳이 과외 한다면. 경험밖에 없다면 남은 게 그거밖에 없다면 내가 먹을 게 라면밖에 없단 말이에요 집에. 그럼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법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그쵸.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과외 경험 그렇다면 자체를. 홍쌤한테 지금 이렇게 강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당장 때려치라고 얘기하면 뭐 하니까 하고 또 이게 예를 들자면은 뭐 꼭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좀 살리려고 한다면 뭐 어떤 장점이 있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해 준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 집안이 어려워서 나는 꼭 이렇게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비 조달하는 대학생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버리면 이제 대학 뭐 생활이 안 되니까 하긴 해야겠죠. 근데 그거 하면서도 내가 이제 단순 강사가 아니라 그 원장님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즌별로 학생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학부모들 잘 관리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 학생은 이제 어린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강사를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어린 학생들은 항상 그렇게 학교 끝나고 이제 학원들을 돌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그럼 이제 잘 못 챙겨 먹어요. 그래서 그때 학원에서 원장이 저 토스트기 같은 걸 따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좀 좋은 막 웰빙 잼 같은 거 사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한테 이제 간식을 이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고 그걸 또 지역 커뮤니티 아줌마들이 모이는 카페에 올리고 물론 사장님이 한 거죠. 근데 제 학생이 이제 자기가 한 걸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일은 이제 있을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니라 좀 경영주의 관점에서 했던 고민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술적인 건 아르바이트는 사실 여러분들 증빙으로 확인하는 그런 식의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짧게 좀 있으면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런데 마트 같은 데 가서 좀 판매할 수 있는 좀 힘든 아르바이트를 좀 며칠 좀 경험해 보는 것도 부가적으로 아르바이트 이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엊그제도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용호 학생 사례를 보면서 이 아르바이트 자체가 절대 또 하나의 추가적인 스펙이 돼서는 절대 안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네. 혹시 우리 구직자분들 중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또 이제 그러면은 방학 때 할 것도 없고 뭐 토익은 또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 그럼 또 추가적으로 무슨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스트레스를 또 받지는 않으시기를 바래요. 특히 이공계 분들은 이런 강사 생활을 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휴학이라든지 뭐 그 방학 때. 근데 이런 과외했던 거라든지 뭐 강사했던 것들을 자소서에 쓰는 거를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실무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지원하신 직무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직무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송아 쌤은 안 들어봤네요. 송아 쌤은 뭐 했었어요? 저요? 송아 쌤도 좀 뭐 그 형편이 좋아갖고 알바 안 했죠? 저는 암과사진 분이어가지고. 미술학원 그거 했었어요. 강사. 미술학원 강사요? 네. 본인이 디자인 쪽이니까. 전공이시죠? 네, 디자인과를 나온 학생들은 무조건 미술학원 강사를 대부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풍족한 대학 생활을 보냈죠. 근데 그게 솔직히 회사를 들어가거나 그런 데 본인의 있어서 이력을 좀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되게 쑥스러워. 왜 본인이 좀 쑥스러워하세요? 이렇게 부유하다 보니까 이렇게 쑥스러워하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그게 도움이 됐었어요? 아니요, 전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니, 전혀 도움되지 않았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르바이트를 그냥 하는 거고요.
그때 인사팀 다 알지 않아요? 아르바이트는 그냥 하는 거라는 거? 여기서 뭐 제가 뭐 사장님을 설득했고 어머니들을 설득했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면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지 않나요, 사실? 맞아요. 자소서에 뭐 내가 뭐 네. 매출을 엄청 높였다. 네. 뭐 꼴랑 그 근무하는 시간 몇 네. 시간 되지도 않을 텐데 뭐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네. 동화처럼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알겠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그리고 또 뉴스를 보면 정말 4차 그래요. 뉴스 많이 산업혁명으로 나옵니다. 없어질 직업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과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점점 더 입지가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뭘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 문과생들 그리고 다른 이과생들 다 모두 함께 어떤 직무를 준비해야 그러게요. 하는지 좀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을 네.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홍쌤부터 홍쌤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 실제로 보면은 처음에는 4차 산업혁명이 결국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기계를 컨트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3차 산업혁명은 내가 디바이스를 이제 컨트롤해가지고 제조 공정을 흘리는 건데 그렇죠. 이거 인공지능으로 흘러가니까 그 블루칼라들 흔히 얘기하는 작업자들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최근에 인공지능은 결국에 알고리즘이고 머신러닝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고도화된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주식 트레이더들이라든가 안 그러면 회계사 뭐 이런 부분의 일자리가 더 많이 줄어들 거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건 배관공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영업 직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영업이라는 것은 감성적인 소통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못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인공지능 기술 자체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다보스 포럼의 보고서를 보면 2020년까지 한 700만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고 200만의 신규 일자리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마이너스 500만이긴 하지만 그 200만의 일자리에 다가가는 거는 또 기회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코딩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했던 친구들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또 많이 좀 돌리고 있으니 통계라든가 뭐 이런 걸 공부했던 친구들한테는 또 기회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좀 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여기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입사 이후에 또 직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장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앞으로의 먼 미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견 정도만 알고 구직 활동 자체는 또 현실에 입각해서 열심히 뛰어야겠죠. 저는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이분이 혹시 알파고가 아닐까? 장난 아니잖아. 이분이 인공지능이 아닐까? 그러니까 문과생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직무인데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할 수 없는 문과생들이 유독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쪽으로 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과생들은 아무래도 고객이라든지 이런 접점에 있는 직무들에서 이공계 분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공계 분들에 비해서 분명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너무 가리지 마시고 뭐 영업 직무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세일즈만 생각을 하시는데 홍기철 쌤이 얘기했듯이 직접 뭐 내가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니까 문과생들이 영업 쪽이라든지 또 영업 관리 쪽으로 저는 많이 지원을 아직까지는 하셔도 일자리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송아 쌤, 어쨌든 알바를 그러니까 뭐 세 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유복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걸로 보이고 하지만 다들 그런 분들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홍쌤 얘기처럼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학원 강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시급 높은 거를 좀 쫓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알바를 그런 분들은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이 입장에서는 이런 알바를 좀 그날 굳이 한다면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시급도 좋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알바를 하기 때문에 자소서에 쓸 게 없는 게 아니라 알바한 뒤에 놀기 때문에 자소서에 쓸 게 없는 거고요. 알바를 만약에 하는데 정말 시급이 높은 알바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교육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시급이 높죠. 교육 쪽이거나 아니면 좀 본인이 외향적으로 좀 좋다 이러신 분들은 뭐 모델을 하는 게 당연히 시급이 높고요. 뭐 근데 여기서는 있었는데 뭐 저기 모델 같다는 거 그건 어떻게 봐요? 그 솔직히 나중에 그거는 패션 업계 쪽으로 아닌 경우에는 쓰기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이력서에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사진란이 있다면 민혁 씨 같은 예쁜 거 경우는. 좋은 그러니까 거니까요. 피팅 모델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그쵸. 지원자들 특히 아주 되는 분들이죠. 그런 건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뭐 피팅 모델이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에는 조금 성급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일단 2부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다시 푸는 걸로 하고요. 1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분 뵙겠습니다. 네. 예. 자, 잡정수대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어벤져스 특집 아르바이트 또 어떤 것들이 좋고 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금방 돌아오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퇴근하고 싶다. 출근하고 싶다. 근로자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되고 취업 준비생에게는 일자리를 늘리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모두의 바람을 이루겠습니다. 네, 잡장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못다한 이야기들 바로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네. 인턴 스펙 없이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경험을 잘 녹여내서 서류에 통과했던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민혁 쌤? 대표적인 게 CJ예요. CJ에서 알바를 CJ는 하는 아예 그 아르바이트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뭐 CGV 같은 경우에는 미소직이 네, 이런 특수한 직무들이 있거든요. 뭐 푸드빌에서는 뭐 그 안에 있는 뭐 차이나 팩토리라든지 뭐 제일제면소라든지 빕스라든지 이런 매장에서 실제로 근무했던 경력이 그 모집 요강에 아예 나와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서류 전형을 아예 면제를 해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들은 구직자분들이 더 발빠르게 알고 있어서 계획적으로 뭐 3학년 때부터 또는 뭐 4학년 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이런 경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거는 서류 전형 단계에서는 면제를 해주는데 이런 소위 이제 뭐 슈퍼패스라고 하죠. 이런 일정 기간 동안 경력이 있는 분들이 최종 합격하는 비율은 또 굉장히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직자분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으니까 합격할 수 있을 거야라고 장담하면 안 되고 아까 전에 홍기찬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인적성 준비라든지 또는 뭐 이런 회사들이 면접이 또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적인 어떤 이런 대비들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조금 뭐 회사 논란이 있었던 그 이랜드 파크인가요? 그 이랜드 월드인가요? 그 회사의 또 애슐리 이런 아르바이트들도 실제로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은 서류 전형이 또 면제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구직자분들이 부지런하게 좀 찾아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르바이트도 제가 볼 때는 홍기찬 쌤 자체는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닌 것 같긴 한데 굳이 이제 전략적으로 좀 해야 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좀 돈을 벌어야 되는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뭐 피할 수 없고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효과적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 아까 민혁쌤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유통기업들이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이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가점을 줘요. 근데 저는 이거 제 사견인데 그 기업의 전략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그냥 주인의식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할 텐데 야 내가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나중에 이 회사에 서류 면제가 된대. 그러면 알바생도 많이 몰리고 우수한 인력들이 몰리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발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사람들 활용을 해야겠죠. 좀 이용해 먹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들도 희망 대부분 고문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네들은 무언가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해줄 것이고 젊은 피를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친구들은 또 이걸 통해 경력을 만들고 뭐 이런 식이 너무 과도해지다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기업 입장에서는 한 좋은 정보를 쉽게 저가에 뽑아낼 수가 있고 학생들은 또 열정페이의 식의 업무들이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런 것들 물론 활용 가치가 있는데 너무 거기에만 또 매몰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보는 관점은 그걸 통한 직무 경험을 뭐 일부 볼 수도 있겠지만 저 중요한 관점은 그러니까 돈을 벌어봤고 사회생활이 힘든 걸 알고 그다음에 고객 응대라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압구정동에 사는 학생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화여대 나왔고 나이가 24밖에 안 돼요. 그 친구한테 면접장 가서 질문을 해요. 누구씨는 아르바이트는 해봤어요?
이 취재 질문 알바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얘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돈 무서운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경험은 타본 거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이력들 속에 내가 이렇게 사회 경험을 해봤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전 오히려 좀 대학생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 돈 많이 벌어야 되잖아. 공부할 시간은 저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힘든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 이공계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 공장 알바를 추천해요. 그럼 여기가 진짜로 3교대, 2교대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공학 이론들이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실제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견문도 넓혀보고 거기 있는 현장 작업자 어르신들하고 믹스커피 같이 나눠 마시면서 소통도 한번 해보고 근데 돈도 벌어보고 뭐 이 경험을 누가 나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소소하게 활용하는 그 정도 수준이 좋을 것 예전에 같습니다. 그 지금 없어진 KBS에 왜 TV는 사람을 싣고 네. 뭐 이런 거 있었나요? 저 왜- 나왔었어요, 거기. 나가셨나요? 거기 보면 그런 이렇게 듣죠. 잠깐의 체험이지만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이 보이는 거랑 그런 다르게 힘들어하는 체험 삶의 연장. 체험 삶의 연장. 맞아, 맞아, 네, 그렇죠. 맞아. 그런 아, 그런 맞아. 어떤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굉장히 저도 추천해요. 이공계 분들이 그런 현장에서 교대 근무 한 번씩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왜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변요한 분이 이제 되게 거기서 정보통 같은 캐릭터였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울산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신 분이었고 그래서 현장의 어떤 그런 힘듦을 많이 아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분들과의 어떤 그런 릴레이션십 같은 거를 해서 나중에 어필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굉장히 된다.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좀 거리감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은 사실상 편한 거를 좀 택해요. 제가 이렇게 맞아요. 얘기해 보면은 결국엔 시급이 높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어떤 이유가 그 1순위지 무슨 이게 나중에 직무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기 그럼 때문에 제가 네. 어려운 질문이지만 네. 두 분은 다시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시급이 필요해. 시급이 높아야 돼.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또 취업도 해야 돼서 뭔가 경험도 만들어 보고 싶어. 이 상황에서 아까 지금 우리 그 홍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려운 거를 택해야 될까? 아니면 시급이 조금 편한 걸 택해야 될까? 여기서 어떤 합리적인 판단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럴 때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급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구직 활동을 하는 것보다 저는 당장 일단은 본인이 뭐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경제적인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면 구직 활동하는 거 먼저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단 해소가 돼야 나중에 뭐 자소서를 쓴다거나 뭐 면접을 볼 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홍 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취업을 더 많이 저는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진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면 뭐 돈에 목숨 걸어야겠지만 통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용돈벌이 정도 하는 수준이라 한다 치면 지금 아까 그 알바 시급 1등이 한 17,000원이 좀 넘더라고요. 우리나라 최저연금이 지금 6,4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갭이 좀 크지만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기업에 가서 받게 되는 그 연봉의 합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업계 같은 데 들어가면 연봉 한 3,000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 현대자동차 들어가면 초봉 6,000이고 그럼 이제 더블 스코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문과생들은 현차 들어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이공계라고 하면 내가 자동차 산업을 좀 꿈꾼다. 라고 하면은 카센터에서 알바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경험 삼아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도 알바 꼭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은 내가 알바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이제 자동차 부품 연구소 이런 데 가서 서류 처리 업무 담당할 수 있는 별건 아니지만 사무 보조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들이 있어요. 직무하고 직통되는 이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뭐 알바 시급도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낮을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이공계라고 하면 저는 이런 테크트리도 저학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왜 방학 때 너 뭐 할래? 또 나 뭐 할까? 소위 이런 선택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은 좀 주변 내 친구들이라든지 선배들이 뭘 했는지를 우선시 삼아요. 그래서 홍 기장 쌤이나 뭐 저나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면은 보통 야 너 방학 때 뭐 하니? 나 뭐 어학연수 갈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교대 근무라든지 이런 게 맞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나도 야 3학년 2학기 끝났으니까 뭐 어디 교환학생 가야 되겠다. 실려가는 그럼 교환학생 이미 방향이 잘못돼요. 교환학생 가려면 뭐가 필요하대? 토익 점수래. 그럼 이제 강남역 가서 토익 점수 또 따고 그럼 또 이제 800 땄는데 또 그게 부족하니까 900, 950. 정작 초반에 내가 세웠던 어떤 방향과 전혀 다른 것들을 구직자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변 상황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고려,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분의 우려가 듭니다. 말처럼 네. 어려운 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알아서 시작을 하다가 이게 너무 어렵고 방향성도 안 잡히니까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결과적으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토익을 한다거나 좀 더 수월한 걸로 애를 쓰면서
본인을 위로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최종 합격하는 분들 신입사원들 중에서 이제 뭐 연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 학교라든지 나이라든지 성적이나 이런 거는 다를 수가 있는데 성향들이 되게 비슷해요. 뭔가 자기의 신념이나 방향성이 뚜렷했던 네. 그런 분들. 내가 볼 때는 용호 학생도 아마 그런 축에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뭐 스펙 쌓고 이렇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거를 보면은 분명 칭찬할 만하지 네.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아 쌤께 한번 여쭤볼게요. 송아 쌤 전문 분야이신 좀 디자인, 패션 이 업계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알바를 해야지 조금 도움이 뭐 될까요? 피팅 모델 같은 경우는 당연하겠고 굳이 뭐 그쪽으로 꿈꾸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쪽 하다면 업계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아예 되지 않아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애들 중에 똘똘한 애들을 공채에서 뽑기로 예정하고 그들을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채에서 큰 뽑히는 기업들도요? 네? 큰 기업들도? 큰 기업들이 그렇게 뽑아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 어차피 의상 디자인과 싸움이라고 하지만 MD 이런 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패션 쪽에 관심 있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친구들이 많이 넣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거의 안 된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D 이런 거 사무보조 이런 아르바이트 하던 애들 중에 똘똘한 애들 몇 명 이미 캐파가 주어져 있고 그 중에서 나머지는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 이런 애들 중에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 뽑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되게 취업의 문이 작은 원래 조금 중위권 뽑지만 대학에 뭐 경영학과 하는 친구들이 나 좀 패션 쪽에 관심이 있어라고 뭐 편하게 던져본다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네요. 정말 관심이 지대하지 않은 이상은 안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어쨌든 아르바이트를 그 기업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취업이 되지 않는 그 기업에서 하는 무조건 아르바이트가 해야 되겠네요. 그게 어떤 거예요? 네. 이렇게 뭐 알바몬이나 이런 데 가면 뭐 LF 사무 보조 알바, MD 보조 알바, 뭐 디자인 보조 알바, 뭐 꼭 피팅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상시 뜨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뽑히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최악의 알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난주도 네, 알아봤었는데. 지난주에도 알아봤었는데요. 순서대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1위가 인형탈 알바였고요. 그래요. 호흡곤란이 올 수 있는. 네, 2위가 유흥각 한가운데에 위치한 편의점 알바. 그리고 3위는 사장님부터 직원까지 한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였죠. 그리고 이어서 4위는 장마 시즌 택배 상하차 알바였고 또 5위는 봄날 이거는 또는 월드컵 제가 시즌의 치킨집 알바 지난주도 등이었습니다. 봤지만 이렇게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글씨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는 재밌어요. 그런 건 네. 굉장히 드문데요. 이런 알바는 뭐 어떻습니까라고 여쭤보기도 근데 뭐합니다만 이렇게 만약에 워딩을 잡으면 일단 자소서는 패스할 것 같아요. 다른 게 이상하지 않으면. 좀 독특하니까요. 네, 독특하고 이렇게 눈이 가고 왠지 이게 그냥 웃긴 게 아니라 공감이 가는 웃음이잖아요. 왠지 얘가 고생했을 것 같고 그래서 그쵸. 그냥 치킨집 알바를 했다가 아니라 복날 또는 월급컵 시즌 치킨집 알바 이렇게 만약에 저 워딩 잡으면 자소서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3D라고 하면 뭐하지만 왜냐면 이걸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3D라고 하면 뭐하지만 굉장히 좀 이게 어려운 육체적으로 힘든 그렇죠. 그리고 고난의 어떤 알바들이 도움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작가님 자체가 지금 자소서를 써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표현한 아까 너무 송아 쌤도 잘하지 잘 않았어요? 표현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단순히 편의점에서 근무할 당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유흥가 한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글을 쓸 때도 형용사와 부사들을 적절하게 그쵸. 정말 그 당시에 힘듦이 느껴지잖아요. 복날 또는 월드컵 도대체 몇 마리를 튀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이 왜 3번 카메라 감독님 또 빵 터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복날 몇 마리를 튀겨야 돼.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컴플레인즈라도 엄청 오거든요. 그렇죠. 한 시간 반이 지났는데 안 오냐고 막 제 제가 학생이 달기 안 오냐고. 한양대학교에 네. 한양대학교 왕십리 한양대학교에서 그 미니스톱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근데 거기 장난 아니잖아요. 이공계 애들이 네. 정말 더럽게 먹는데 치킨을 그래요? 이공계 분들? 그러니까 너만 이공계세요. 그러니까 한양대가요. 그렇습니까? 아니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는데 아니 잘 들어봐. 이공계 분들이 시험 기간이면 거의 한 시간에 한 마리씩 먹는데. 잘 먹긴 그 하네. 미니 스톱이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하고는 다르게 아, 닭을 미니스톱이 튀겨줘요. 닭을 맞아 튀겨주고 맞아. 튀겨- 거기는 즉석 거기서 식품이죠. 얘가 아, 맞아요. 그 조끼를 입고 그냥 계속 튀기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맞아 맞아. 아 선생님 그 저는 부수적 푸드가 닭을 많아요. 튀겼던 네, 기말고사 기간에 그 도시공학과 뭐 기계공학과 애들 200명한테 자기가 1시간 동안 닭을 튀겼던 요거를 자소서에 썼더니 면접관이 점검하는 거야. 맞아요. 그럼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였냐? 아, 네. 자,
아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럼 그 정말로? 친구 지금 미니스톱 들어갔어요. 미니스탑에 미니스탑에 지금 대단하네. 들어가서 아, 그 정도면 들어가야지. 교육 담당자 하고 있어요. 맞아. 지금. 그러니까 네. 저희 학교에서도 미니스탑 그 편의점이 있었는데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치킨이 이윤정 다 아나운서 팔려요. 좋아할 만한 그 네. 음식이 쫙 깔려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진짜 왜 이렇게 먹는 거야? 너무 좋아해서 이공계 맛있게 분들이 먹어요. 이공계 분들이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거기 한양대 보면은 정보과학관인가 거기에 엄청 아니, 저기 미니스톱이 그러면은- 2개가 있대. 한양대에 2개가 있는데 유독 거기에만 몰려서 얘가 처음에는 야 나는 정말 꼬였구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나는 왜 여기 정보과학관에 내가 여기 해서 하냐. 불만이 많았지만 자소서에 쓸 거리가 정말 많더라. 얘기가 풍부해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해석하셔야 거를 될 거예요. 쓰려면 어떻게 좀 녹여내야 될까요? 일부러 그런 데 찾아가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GS 리테일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지원자한테 최종 면접 때 뭐 홍기찬 지원자는 연평도가 어딘지 압니까? 그걸 어딘지 안다 그랬더니 연평도에서도 GS 리테일 배치받을 수도 있다. 자네가 합격하면. 그럼 연평도 GS 리테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노하우나 가능하다는 걸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지원자가 버틸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못됐죠. 면접관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다 보니까 퇴사율이나 이런 게 높아서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표현들 굉장히 저는 구직자분들이 유념해서 좀 키워드로 자소서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홍쌤도 아 복날 진짜 뭘말 튀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 굉장히 맞아요. 와닿아요. 선생님. 제가 봐도. 홍쌤도 한마디 좀 네, 해줘요. 인형탈 알바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기가 더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사장님부터 직원까지 그죠. 한가죠. 3위의 표현은 우리 작가님 이게 천재야 제- 정말. 이게 정말 좋은 예. 포지션이죠. 기업 생활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한테 지시하는 수많은 관리자들이 있고 그들 사이에서 신입사원은 그 각기 상황에 맞춰서 고민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직생활 이력. 그러니까 지금 3번을 뺀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이력들이 많은 구직자들이 이건 어차피 이제 경쟁이니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은 이제 판매 알바가 많아요. 장르들은 조금씩 바뀌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특히 또 이제 문과들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공부하지 않았고 이공계가 아니고 인턴이 없는 친구들은 어차피 뽑아낼 미천이 알바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굉장히 많이 뽑아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너무 일반적으로 다가가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도 않았을 텐데 뭐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들은 본인이 발주 넣었다는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안 했는데. 실제로 안 했는데 MSG 그러니까 쓰는군요. 왜냐하면은 그냥 팔았다고 하면 이제 뭐 발주를 임팩트가 어떻게 없으니까. 넣어요? 그러니까 뭐 그날 뭐 요일이라든가 시즌 같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발주 넣었다. 그 다음에 뭐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뭐 또 매대 구성 같은 걸 바꿨다. 해가지고 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뭐 킨더 초콜릿이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래로 내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저희들은 또 자소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또 많이 등장하는 것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아르바이트 경험보다 더 좋은 게 사실 인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턴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들. 그러니까 조직생활 이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들도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 그래서 오피스 업무도 진행을 해보고 내가 사무실이라는 공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경험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판매에만 다른 친구들이 또 그런 아르바이트 너무 많이 하니까 색다른 아르바이트를 좀 찾기 위한 노력도 진행하시고요. 네. 또 이 방송 내용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불안해지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가 취업의 핵심적인 요소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점 관리 열심히 하시고 그 다른 부분들도 집중하셔야겠죠. 네, 까까홍의 까까홍의 말이었습니다. 네, 예. 인턴 느낌의 알바 이거를 또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송아 쌤께는 여쭤볼게요. 인형탈 알바 같은 거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 답답한데. 주변에 이남규 아나운서라고 있는데 우리 남편 인형탈 알바를 고생했죠. 하셨다는. 나오네요 인형탈. 네. 이남규인가요? 네. 어디야? 인사동인 것 같은데. 네. 아니, 저게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말 여름에는 특히 뭐. 여름에. 저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냥 모르겠고 난 이런 거 뭐 스펙 이런 거 아니고 정말 내가 돈을 벌어야 됐고 내가 그냥 내 삶을 책임졌어야 됐다. 대학을 가는 순간부터 저는 그럼 그냥 그걸 녹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네, 뭐 인형탈을 해서 뭐 전단지 한 장이라도 더 주기 위해 뭐 어떻게 근데 설득하고 이런 거 나 말고.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지금처럼 솔직하게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팩트 체크를 요할 만큼 어떤 MSG를 치는 게 좋은 건지 그 부분도 절대 안 됩니다. 궁금해할 MS는 절대 네. 안 돼요. 네, 그거는 면접관들이 사실은 면접을 보는 이유가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서류 단계도 지금 까다롭고 예전에 뭐 저야 인적성이란 걸 보지 않았어요. 홍기찬 선생님이야 이제 삼성 들어갈 때 보셨겠지만, 근데 지금 인적성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음에 많은 인원을 걸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뭐 한 달에서 2달 동안 본다는 거는 김승재 아나운서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얘기예요. 아하. 네, 우리가 예전에 다뤘던 현대차는 BEI 면접이라 그래서 취조 방식으로 네, 자소서에 쓴 거를 갖다 점검하는 방식의 또 면접을 하나하나 보거든요. 다 이렇게 그러니까 쪼개서. 절대 면접관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속일 수 없다는 거를 좀 명심해 두시고 그냥 솔직하게 거짓 없이 저 쓰시는 게 본인도 불안해하지 않고 이게 좋을 것 알바에서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진짜 요즘에는 알바 안 하는 친구도 진짜 많아요. 정말 알바조차 알바 안 하면 하는 애들이 뭐예요? 많아서 알바 안 하면 뭐예요? 그냥 집에 누워 있어요. 그냥 그리고 미운우리 새끼 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하는 게 그냥 이거 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부터 내 삶을 책임져 왔다. 그냥 이걸 어필하시라고 이상한 MSG 쳐서 괜히 거짓말쟁이네로 낙인 찍히느니 그냥 나는 대학교부터 독립했다가 더 이미지 좋아지는 방법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괜히 어줍지 않게 이런 거 그러면 MSG 치지 말고.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홍쌤, 지금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미운놀이 새끼 보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홍쌤 제자 중에서도 얘는 이게 될 수가 없는 애인데 그 된 게 있네. 그런 있죠, 친구들 있죠.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이런 알바 이력도 없고 크게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네. 되는 친구들 그런 경우도 있긴 물론 있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뭐 스펙으로 자르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래서 스펙이 좋은 스펙이 거예요? 좋아서? 그렇죠. 스펙이 좋고 학점이 좋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조기 졸업했고 그다음 학교 다닐 때 논문도 쓰면서 학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친구들도 당연히 취업돼요. 아니, 그런 그러니까 친구는 미운 결국에 이제 그런 거죠. 아니 저런 친구들은 되는 거고 저는 오히려 제 얘기는 반대로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런 스펙도 크게 좋지 않은데 얘는 없어요. 어떻게 됐지 않은 그런 것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그냥 친구들 안 그러니까 되죠, 당연히. 아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인 친구들 기준인데요. 그냥 웬만한 대학인데 학점이 그냥 웬만해요. 그래서 얼떨결에 서류가 됐는데 그냥 얼떨결에 인적성이 됐는데 얘가 면접에서 딱 봤을 때 성격이 좋아.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런 그냥 이게 좀 애가 임기응변이 좋고 좀 말주변이 좋고 그냥 인상도 면접관들이랑 괜찮고. 허허실실 면접관 아저씨들이랑 그냥 막 자기 아빠 친구인 것처럼 이렇게 잘 대하고 이러면 붙는 경우들이 꽤 있는 것 내가 같아요. 저기 오빠한테 반말하지 말고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지 네. 그런 케이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있죠.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어. 네, 최소한 이제 기업체 입사할 때는 물론 이제 송환 쌤 말씀대로 그런 어떤 좀 넉살 좋고 이런 성향도 네. 물론 중요한데 면접까지 갈 수 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쵸. 예. 맞아. 이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적상 검사를 얼레벌레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쌤 적상 검사 전문인 홍쌤은 굉장히 부정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윤정 저 누구지? 김승재. 까먹었다. 임성환 쌤, 성환 쌤? 송하 쌤 네. 이야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송하 쌤 얘기하신 케이스가 이 정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건대 정도 나왔고요. 그쵸. 학점이 한 건대 3.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공 기계과고요. 다른 인턴은 전혀 없어도 맞아요. 이 정도면은 삼성 서류가 붙어요. 네. 그런데 원체 좀 타고나기 머리가 좀 좋아가지고 네. 적성 문제집을 한 권밖에 안 풀었는데 이 지사시 붙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설비 직군으로 쓰면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또 성격이 모나지 않고 조직 친화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취업이 되죠. 근데 저는 저건 반대인 게 근데 이 정도 수준은요. 기계과 자체가 이미 절대 평균이 아니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얘네들은 원래 이 상위 한 30%, 10% 안에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준을 더 확 낮춰가지고 뭐 예를 들어 금강대 나와가지고 그건 안 뭐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니거든요. 자, 저희 지금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속보가 제가 들어왔어요. 답정센터 하면서 속보를 할 줄 몰랐는데 우리 저기 용호 학생이 조금 면접 전 끝나고. 사마 알미늄을 좀 전에 끝내고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합니다. 네. 불러볼까요? 자, 용호 학생 나오고 계시죠? 이거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시험 잘 봤어요? 어떻게 잘 봤어요? 느낌은 잘 본 것 같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뭐 물어봤어요 오늘? 그 수강했던 과목 이력하고 아르바이트 경력, 그 다음에 어떤 아르바이트가 가장 즐거웠는지. 쌤도 물어봐요. 뭐 궁금한 네. 거 있으면. 예. 아르바이트는 점검을 했군요. 그래서 조민혁입니다. 예, 한번 점검을 싹 하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좀 편안하게 해줍니까? 아니면 압박했습니까? 압박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면접관분이 5분이 계셔가지고 조민혁 기자 같아. 예. 그랬군요. 조민혁 기자. 느낌이 어때요? 합격할 것 같아요? 느낌 좋은 것 같은데요? 느낌은 잘 본 느낌이긴 한데 합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얘기한 대로 눈을 좀 개슴츠레하게 안 떴습니까? 네. 예, 최대한 눈을 좀 부릅뜨려고 노력을 많이 어. 했고요. 네, 또 뭐? 최종 면접에 몇 명이나 왔나요?
저는 영업직을 썼는데 영업직은 최종 면접 3명이었어요. 세 명. 아, 3대 1이구나. 3대 한 명 뽑는 그 중에 거죠? 한 명 뽑는 거죠, 한 명. 예, 한 명 뽑는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한데. 어떻게 뭐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쭈꾸미랑 우동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이제 행사 보조한 아르바이트 얘기하면서 아하. 네. 기차 장단점이랑 생각 물어봐요. 예. 그 학점 관련된 질문을 안 받았어요, 용호 학생. 정기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학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질문은 없었습니다. 잘 됐네요. 다른 게 뭐 많아가지고 상쇄가 됐나 보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상세가 다행히- 됐나 봐요. 예, 다행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안 된다면 정말- 이제 그걸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그죠? 예, 예. 네. 예. 송환 쌤도 한 말씀. 본인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답변 하나 있으면 말해주세요. 물어봐. 수업이랑 연결지어서 어. 제가 들었던 수업이랑 연결지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 관련된 수업이었는데 그걸 연관지어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것이 좀 잘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얘기했더니 뭐 그 삼화알미늄 직원분이 뭐라 그러세요? 그 대답했더니. 보통 면접관분들이 그냥 끄덕끄덕하고 마시죠. 네. 어. 그 면접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없었어요?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말을 조금 살짝 버벅대서 네. 실무진 면접 때는 말 더듬는 게 없었는데 이번에 살짝 긴장했나 더듬은 봐요. 거였어요. 예, 약간 긴장.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군요. 그렇죠. 내심 또 들어가니까 최종까지 가고 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우리 용호 학생이 저 버벅댈 때 약간 흰자위가 보이는데, 어제는 안 눈빛을 막 간다고. 흔들리거나 그러지 여기로 않았어요? 오길 잘했나 물어봐 주세요. 아니 그래요. 거기 어제는 안 간다고 했다면서요, 송환 쌤한테. 예, 안 간다고 이제 저는 이제 컨설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확실히 잘한 것 면접 같아요. 경험이라는 게 확실히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가길 잘했다 생각이 들죠? 예, 확실히 실전 면접 경험이 오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최종 발표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다음 주 중에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중에 네. 저희가 또 발표가 나는 대로 저희한테 소식 전해주세요. 속보 연결해서 현장상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잡정부 센터 이렇게 어떻게 뭐 속보까지 급들어온 속보를 또 진행해보고 별걸 다 하게 됩니다. 예. 네. 어쨌든 뭐 용호 학생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 정말 뭐 알바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방향성을 좀 잡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그리고 홍기찬 강사님, 커리어 카레제 임송아 강사님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부 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도 취업준비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는 계속 됩니다. 예. 네,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